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 조선의 경상도 달빛이 강물 위에 고요히 흐르는 월영마을이 있었습니다. 강물을 따라 북적이는 이 마을은 장삿길에 오가는 객주와 보부상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강가에는 상단들이 쉬어가는 객주와 주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을 장터는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월영마을의 한 사내가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 묵을 만한 객주가 어디 있소? 행색이 초라한 사내는 자신을 강윤이라 소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픔이 담겨 있었으나 그 안에 감춰진 고귀한 기운은 쉬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갓과 베옷이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말투에서는 범상치 않은 품위가 묻어났지요. 저기 강가에 서월객주라는 큰 객주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시구려. 강윤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연수, 한때는 왕가의 먼 후손으로 영화를 누렸던 집안의 자제였으나 정권 다툼에 휘말려 가족을 모두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월영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서월객주는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객주 앞에서 강윤이 잠시 서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천안계집이 감히 내 물건에 흠집을 냈으니 배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한 상인이 젊은 여인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소인이 물건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슨 배상을 하란 말입니까? 분명 이미 흠집이 있던 것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것이지요. 여인의 말에 상인은 더욱 화를 내며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강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발걸음을 옮겨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장터에 규율은 물건에 흠집이 있다면 양측이 공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원칙 아니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시면 어찌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소? 강윤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눈빛은 상인을 위축시켰습니다. 상인은 잠시 당황하다가 물건을 집어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요. 여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고 합니다. 저기 서월객주의 주인이지요. 강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찾던 객주의 주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의 눈빛은 강하면서도 따스했고 그 모습에 강윤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검은 머리칼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빛났습니다. 객주에서 일손이 부족한데 그대처럼 의로운 분이 필요합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객주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강윤은 이 제안이 운명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월객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월객주는 강물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객실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객주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녀의 지혜와 결단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요. 우선은 자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서연의 말에 강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윤은 객주의 허드레시를 맡았습니다.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방을 치우는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일솜씨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성실하게 일했고 그 모습에 서연은 그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보통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비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요. 서월객주에서의 강윤의 나날은 평온했습니다. 강윤은 말이 적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에 객주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강윤이 수상쩍게 보였습니다. 그가 여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고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강서방, 어찌 항상 그리 생각이 많아 보이시오?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서연이 어느 날 강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곧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임아님. 그저 강물을 보니 지난 날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슬픔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월객주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사방에서 찾아오는 상인들로 항상 북적였고 서연은 그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 장터에서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진귀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은 구경하며 즐거워했지요. 서연은 필요한 물건을 살피러 장터에 나갔고 강윤도 짐을 나르기 위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키시오, 비키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 놀란말이 끄는 마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가운데 서연은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느라 마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윤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고 둘은 함께 길가로 굴러갔습니다. 마차는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괜찮으십니까, 주임마님? 강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둘은 서로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윤의 품은 생각보다 따스했고 그 안에 안겨있는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강윤도 그녀의 눈빛에 잠시 빠져들었다가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연은 강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지요. 강윤도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은 글도 아시는 모양이지요? 어제 장부를 살피시던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던 것 같더군요. 서연이 어느 날 저녁 객주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서 물었습니다. 강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서당에서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장부 관리도 도와주시지요. 객주가 커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윤은 고개를 숙여 승낙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서연과 함께 장부를 살피고 상인들과의 거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는 객주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서연은 그의 존재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지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객주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양반가의 도련님 이도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서연과 혼인 이야기가 오가던 사이였지요. 이도형은 비단 옷에갓을 쓰고 당당하게 객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아가씨, 오래간만입니다. 한양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소. 이도형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부디 객주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이도영은 서연을 바라보다가 문득 강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누구요? 전에 보지 못한 얼굴인데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객주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도영은 강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성씨가 어떻게 돼요? 강윤이 고개를 들어 이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강윤이라 하옵니다. 북쪽에서 온 떠돌이입니다. 그 말에 이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북쪽이라. 어디 북쪽이요? 강윤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곳저곳 떠돌아다닌지라 한 곳을 고향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화를 지켜보던 서연은 이도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끊고 이도영을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강윤의 과거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전히 묻지 않았지요. 가을이 시작되어 월영마을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월객주 뒤편 작은 언덕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서연은 종종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서연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강윤이 다가왔습니다. 마님, 늦은 시각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 옆을 토닥였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가을밤 달구경은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윤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감돌았지요. 밤하늘의 별빛 같은
강윤의 깊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강서방은 항상 어디선가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온 이야기를 간직한 것 같지요. 서연의 말에 강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들려주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님께만은 언젠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보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감히 손을 뻗어 강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바람결처럼 스치는 그녀의 손길에 강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객주의 일을 함께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도 서로를 향해 기울어갔지요. 강윤은 더 이상 말수 적은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영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월영마을에 머물며 강윤을 예의주시했지요. 서연 아가씨, 그 강윤이라는 자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소. 그의 과거도 모르면서 그리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소? 이도영의 말에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방은 객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도영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이도영은 몰래 사람을 시켜 강윤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윤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한편 서연의 아버지 서판석은 오랜 장사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애야, 요즘 얼굴색이 달라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서연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그저 객주일이 잘 풀려서 그렇습니다. 서판석은 딸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강윤이라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이 그를 많이 칭찬하더구나. 하지만 이도형 도련과의 혼담도 잊지 말거라.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윤에게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을 장터가 열리던 날 객주는 더욱 분주했습니다. 멀리서 온 상인들로 객실이 가득 찼고 서연과 강윤은 그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날 밤 피곤에 지친 서연이 장부를 살피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강윤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서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윤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지요. 이런 모습으로 그대를 사랑해도 될지, 소희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오. 강윤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날 이도영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상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중요한 말씀이 있소. 그 강윤이란 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소. 서연은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도영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 자는 사실 이연수라고 하오. 북쪽 지방의 왕족 후손이었는데 정쟁에 휘말려 도망친 자요. 관군이 그를 찾고 있다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강윤, 아니 이연수의 슬픈 눈빛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항상 경계하고 깊은 슬픔을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여기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도영은 서연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감싸려 하시오? 그는 언제든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자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을 테고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도영은 서연의 눈빛에서 강윤을 향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지요. 좋소.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서울 객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이도영이 떠난 후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윤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지요. 하늘에서 흩날리는 첫눈이 월영마을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윤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요. 그를 직접 컨프런팅하는 것은 그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객주 뒤편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윤은 도끼를 들고 땀을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지요. 서방. 서연의 목소리에 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 추운 날에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서방, 아니 이현수, 어른. 그 이름을 들은 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끼를 떨어뜨리고 굳어버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제게는 객주에서 성실히 일하는 강윤이라는 사람만이 중요합니다. 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현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제 안에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앞으로는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빛은 사그라들었지요. 마님,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관군이 저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님과 객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객주는 북적거려서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강윤은 자신을 향한 깊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도영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강윤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고 관군에게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서판석은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서연을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 애야, 내가 강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구나.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판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 서연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아셨습니까? 서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꾼의 귀는 넓은 법이다. 나는 그가 이곳에 온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었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서판석은 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이도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서연은 강윤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객주 뒤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윤이 머물던 곳이었지요.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강윤이 나왔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서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님, 이런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서연은 비에 젖은 얼굴을 들어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강서방, 아니 이현수 어른,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강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이 충돌했지요. 그는 서연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과거와 처지가.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자격은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맑은 눈빛에 제 영혼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님 곁에 있으면 마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연은 강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가까워진 순간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저연의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저 소저 큰일 났습니다. 이도형 도련이 관군을 데리고 객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서방을 체포하러 온다고 합니다. 저연과 강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도형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 것이었지요. 강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윤은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다가는 마님과 객주의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저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비 오는 밤 서로의 눈빛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객주로 향하는 길에 서연과 강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어둠 속에서 관군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연의 아버지 서판석은 이미 객주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서연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서판석은 딸과 강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강윤은 고개를 숙여 서판석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주인장님, 제가 이런 화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판석은 강윤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내 딸이 너를 선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야. 난 딸의 판단을 믿는다. 어서 가거라. 그 순간 객주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영이 관군 여럿을 이끌고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들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서판석, 역적의 후손을 숨기고 있다면 너도 영모의 죄에 연루될 것이다. 이연수, 아니 강윤이라 불리는 자를 내놓아라. 이도영의 목소리는 비바람에도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저연은 강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강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연이 그를 막았습니다. 안 돼요.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서판석이 두 사람을 뒤로 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창고 뒤편으로 가거라. 거기서 김노인을 만날 것이다. 그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저연과 강윤은 서판석의 말대로 객주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서판석은 이도형과 관군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관군을 이끌고 오시오? 우리 객주에 무슨 문제라도 있소? 이도형은 비에 젖은 얼굴로 서판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윤이라는 자를 찾고 있소. 그 자는 사실 역적의 후손 이연수여. 그대가 숨기고 있다면 큰일 날 것이오. 서판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객주에 있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있겠소. 원하시면 객주를 뒤져보시오. 하지만 만약 없다면 이렇게 객주의 평화를 깨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관군들이 객주 안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과 강윤은 비를 맞으며 창고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김노인이 말 두 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타시오.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형이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거기 서시오. 이연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이도영의 목소리에 강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지요. 맞소, 내가 이연수여. 하지만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단지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을 모두 잃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하시오. 강윤의 당당한 모습에 이도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서연이 강윤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도련님, 당신은 애초에 강윤 어른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 아닙니까? 그분을 향한 당신의 분노는 저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는 검을 뽑아들며 강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소. 이 자는 역적의 피를 이은 자여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오. 그 순간 객주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군들과 객주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마시오. 강윤 어른은 우리 아이를 구해주셨소. 그런 분을 어찌 역적이라 할 수 있소. 마을 사람들이 강윤을 위해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그의 선행과 성실함을 보아왔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지요. 이도형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때 강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도련님, 우리 둘의 일을 사람들을 끌어들여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소. 만약 내가 당신에게 가면 이 마을과 서연 아가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소? 이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서연이 강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에게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강윤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내 운명을 직면할 시간이오.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주 쪽에서 여러 명의 기마병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관군과는 달랐고 선두에는 중년의 사내가 있었지요. 모두 물러서라. 나는 호조판서 박성준이다. 그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조판서는 말에서 내려 이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도련, 자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임금께서 특별히 이연수의 가문에 내려진 처벌을 취소하셨다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야. 이도영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박성준 판서는 강윤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수 도령, 아니 강윤 어른,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소. 임금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대의 가문에 내려진 처벌을 철회하셨소. 이제 그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소. 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떠돌며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지요. 서연은 기쁨에 찬 눈으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성준 판서가 설명했습니다. 저 판서가 어른이 그대의 사연을 듣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소. 그리고 사실은 그대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었다네. 임금께서도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셨지. 이도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비는 그치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자 월영마을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객주 앞마당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박성준 판서는 강윤과 서연 그리고 서판석을 데리고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영은 관군들과 함께 물러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연수 도령, 아니 강윤이라 불러야 할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이제 끝났으니 다행입니다. 박성준 판서의 말에 강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판서 어른, 어찌 갑자기 이런 일이... 제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어찌 그리 쉽게 누명이 벗겨질 수 있단 말입니까? 박성준 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일이란 원래 그러한 법이지요. 한때는 역적으로 몰리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억울함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남긴 비밀 편지가 최근에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당시 상황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를 느낄 수 있었지요. 오랜 시간 가족을 잃고 도망자로 살아온 고통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판석이 물었습니다. 박성준 판서는 강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연수 도령의 가문에 내려진 처벌을 취소하셨습니다. 그의 재산과 지위를 일부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원한다면 관직에 나아갈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떠돌이 신세에서 벗어나 옛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강윤이 다시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될까 두려웠지요.
두 사람이 겨우 찾은 사랑이 또다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박성준 판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한 달 후에 한양으로 오셔서 결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판서 일행이 떠난 후 객주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과 강윤 그리고 서판석은 정자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오? 서판석이 강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윤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한편으로는 강윤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한양으로 떠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면 알려주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를 지지할 것이네. 서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객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연과 강윤만이 남았지요. 한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요. 내가 지난 세월 떠돌며 찾았던 것은 화려한 지위나 재산이 아니었소. 마음의 평안과 내 자리를 찾는 것이었지요. 강윤의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요. 그대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닌가요? 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소.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면서 깨달았소.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지위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윤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겠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 이름을 되찾은 이상 이제는 당신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소.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나 이연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달빛 아래 그의 청혼에 서연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그 순간 월영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지요. 이도영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객주에는 한양에서 온 급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강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를 노리는 옛 정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지요. 박성준 판서는 강윤에게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판석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소.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연과 서판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오. 당신이 있고 서판석 어른이 있지 않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우리 편이오. 서판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겠구나. 내게도 한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해보겠다. 그날 밤 객주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판석의 오랜 친구들과 마을의 유력자들이 모였고 강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요. 그들은 이도영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영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서판석의 계획에 따라 객주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서연은 객주 안에서 여자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유는 서판석과 함께 객주의 뒷방에서 한양에서 온 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준 판서가 보낸 사람으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도영이 옛 정적들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연수 도령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지요. 특히 이도영은 개인적인 원한까지 있으니 더욱 위험합니다. 서판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야겠소. 내 친구들이 한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소만 시간이 필요하오. 강유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양으로 가서 직접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윤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도영이 원하는 바로 당신을 홀로 만들어 해치려는 계략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해요. 강유는 서연의 결연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서연 아가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객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관군입니다. 관군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파수꾼의 외침에 객주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판석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준비하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동하자. 강유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걱정 마시오. 서연도 그의 손을 꼭 잡아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킬 거예요. 객주 바깥으로 나가보니 과연 이도영이 관군 수십 명을 이끌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당당했고 이도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어려 있었지요. 이연수, 나오너라.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이도영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윤과 서연을 보호하듯 앞에 서서 관군과 마주했습니다. 어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시오? 이연수 도령은 이미 임금님께서 죄가 없다 하셨는데 무슨 명목으로 잡으려 하시오? 서판석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이도영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소. 그는 여전히 영무의 죄인이오. 서판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오. 당신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하는 것이지요. 이도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관군들, 저자를 체포하라. 역적을 돕는 자도 역적이니 함께 잡아가라. 관군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강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이 도련. 당신의 원한은 나에게 있지 않소. 그렇다면 나만 데려가시오. 이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마시오. 서연이 강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강윤은 서연을 진정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내 운명을 직면할 것이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많은 말들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과 관군들 모두 그 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참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것은 호위를 받는 관원 행렬이었습니다. 선두에는 박성준 판서가 있었고 그 뒤로 여러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임금님의 명령이다. 박성준 판서의 우렁찬 목소리에 관군들은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이도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이도형, 자네는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소. 이는 큰 죄가 될 것이오. 이도영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아니, 판서 어른, 저는 단지 역적을 잡으려 한 것뿐입니다. 박성준 판서는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내리신 교서다. 이연수의 가문에 내려진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도영은 거짓 증거로 무고한 자를 해치려 한 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드검을 뽑아 강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하지만 그는 관군들에게 곧바로 제압되었습니다. 이도영은 분노와 절망에 찬 눈으로 강윤과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도영은 관군들에게 끌려갔고 월영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성준 판서는 강윤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수 도령,
임금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지요. 강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판서어른, 제가 한양에 가더라도 곧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박성준 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고 원치 않는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강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소. 한양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환호했고 서판석도 감격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영마을의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영마을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서월 객주는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강윤과 서연은 객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지요. 한양에서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했소. 임금님을 직접 뵙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교서를 받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환대였습니다. 임금은 강윤의 가문에 내려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인품을 높이 평가하여 관직을 제안했지요. 하지만 강윤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의 소망이옵니다. 임금은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대신 월영마을에 특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도영은 자신의 죄로 멀리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지요.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소. 강윤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흙먼지 묻은 나그네로 왔을 때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서연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